원래 이제 점성학에서 이제 Arabic parts 혹은 뭐 lot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 이거를 그리스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면 모이라라고 불러. 모이라. 모이라라고 한다는 게 도수라는 뜻이야. 왜냐면 어차피 아라빅 파트나 lat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도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7가지 별들을 보지만은 이 7가지 별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계산을 해낸 장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보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어스넌트로부터 도출을 시켜가지고 뭐 낫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포르투나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밤낮마다 공식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기법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대부분의 lat들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결혼을 보고 싶잖아, 만약에. 그럼 점성학에서 물론 결혼은 7번째 집이기도 하고 디센던트 집, 그 다음에 금성이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어때? 차트상에서 경도상에서 예를 들어 7번째 칠하우스, 이게 디센던트도 결혼이고 금성도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의 도수에서 금성이 있는 결혼의 도수까지 거리를 두해서 어스넌트가 뭐야? 모든 것이 탄생하고 태어나고 나 자신이 나의 중심인 나의 축이 되는 곳이 어센던트잖아. 그거를 어센던트로부터 도출을 해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디센던트에서 금성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만큼 어스넌트로 가면은 그게 내 뭐 결혼을 보여주는 자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한 점성학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루미나리라고 부르는 태양하고 달이잖아. 뭐 씨발 노래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거 수익 안 나오겠다. 뭐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달하고 태양하고 거리를 구하는 거야. 왜냐면 루미나리가 뭐야? 태양과 달이 나의 삶의 빛이자, 나의 건강이자, 나의 육신과 마음이자, 나의 영혼 육이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태양과 달이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어센던트로부터 도출을 시키면 그것이 또 나에게는 나의 육신, 나의 영혼,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삶의 기반, 이런 거 되는 거를 보여주는, 뭐 이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포르투나가 되거나 스피릿이 되거나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또 말을 했듯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내가 성공이나 권력을 얻고 싶어. 그럼 점성학에서는 뭐야? 태양이 나의 얼마나 이름을 밝히고 빛이 나는가, 그 다음에 토성은 또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토성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나의 뭐 명예와 성공의 별인 태양과 권력의 별인 토성 사이의 그 거리, 그 두 관계성을 계산을 해내서 그 거리만큼 어스넌트,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그만큼 거리를 가주면 그게 또 나의 뭐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내가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게 lot 혹은 parts라고 불리는 거야. 원래는 parts라고 했거든. 왜 그러면 그리스어로는 원래 모이라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이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지점이라는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파르스로 번역이 됐어. 파르스가 바로, 그러니까 그리스어 모이라, 어떤 지점, 어떤 위치, 어떤 부분. 라틴어로 점성하게 번역이 될 때 파르스, 그리고 어떤 지점, 부분, 위치.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parts, 파트, P-A-R-T-S, part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로버트 슈미트 선생님께서 이제 현대 이제 점성가들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께서 헬레니즘 점성학을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파츠라고 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약간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나온 영어 단어니까 우리가 그리스 어대로, 왜냐면 그분은 약간 자기만의 학파를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파츠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lat도 결국 영어 단어로 따지자면 어떤 지점, 부분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lat이라고 말하기를 하죠. 왜냐면 그분은 이제 단어의 뉘앙스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점성학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학파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 점성학이나 중세 점성학 같은 데에서는 lat이나 파트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 굉장히 많이 이거를 봤단 말이야. 막 진짜 말 그대로 한 100여 개 정도가 돼.
근데 이 랏이라고 한다는 개념이 아랍인들로부터 전수가 되면서 아랍인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랍 점성가 알비루니의 책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매일같이 새로운 랏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점성가들이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지. 그 이 원리를 알고, 잠깐만. 그러면은 뭐 직업이나 권력을 보고 싶다면은 권력과 성공을 보여주는 태양과 토성과의 거리를 뭐 어스넌트부터 도출해서 구해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를 보는 랏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명예는 태양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 소문, 이야기 그거는 수성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널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평판이 어떤지를 보려면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어선부터 도출하면 그 지점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랏이라고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수백 개의 엄청난 랏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점성학에서는 원래 이제 헬레니즘 중세 이제 한 1500년, 16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점성가들이 랏이라고 한다는 걸 정말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한 15세기, 16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점성학이 공격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한 거야. 왜 그러냐면 행운점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포르투나야. 그리스어로는 행운점을 뚜케라고 불러. 뚜케가 그리스의 행운의 여신이야. 행운이라기보다 운명의 여신이야. 그러니까 뚜케가 어쨌든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는 포르투나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는 lot of fortune, part of fortune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행운점이라고 한 거지. 근데 행운점이라는 게 잘못된 번역어야. 왜 그러냐면은 뚜케는 이제 그리스어로 뚜케가 무슨 뜻이냐면은 행운이 아니라 운명의 여신이야. 운명의 여신. 그래서 뚜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안대를 가리고 수레바퀴를 들고 있고 수레바퀴에 사람이 간절하게 애청을 하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은 땅바닥으로 뚝 떨어져 죽잖아. 그래서 수레바퀴에 있는 사람이 뚜케한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뚜케는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운명이란 게 그렇잖아. 착하게 산다 해도 벌 받고 나쁘게 살아도 복 받잖아. 운명이라는 거는 마치 장님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여신인데 그런데 어쨌든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대를 가리고 눈 장님과 같다 이거지. 사람이 아무리 빌고 간청을 하고 수레바퀴를 돌리지 마세요. 제가 떨어져도 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뚜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안대를 가리고 객관적으로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았던 네 운명은 오늘 죽어야 돼. 네 운명 오늘 돈을 벌어야 돼. 네 운명 오늘 망해야 돼. 네 운명 오늘 사고가 나야 돼. 그럼 냉정하게 하늘께서 정해주신 그 운명의 법칙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뚜케거든. 아니, 그거는 이제 아난케인데 이제 아난케라고 또 있었는데 어쨌든 뚜케 여신이 그런 이제 신께서 정해놓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뚜케가 이제 원래는 이제 행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운이란 걸 내포할 수도 있어. 뚜케가. 그런데 뚜케는 말했듯이 행운만 주는 여신이 아니라 그냥 운명이야. 그러니까 행운도 줄 수 있고 불행도 줄 수 있는 여신이야. 근데 이제 라틴어로 뚜케가 그러니까 이제 말했듯이 뚜케 그 포르투나라고 불러 행운점이라고 불리는 그 파트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포르투나로 번역이 됐단 말이야. 포르투나도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뜻이야. 운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때? fortune이 되잖아. fortune. 근데 fortune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버려? fortune은 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뉘앙스 상에서는 조금 더 행운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뚜케나 포르투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는 운이라는 뉘앙스가 더 같은 의미인데 운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서 그걸로 쓰였다면은 영어로 fortune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fortune이라는 것도 운이라는 뜻은 있지만 행운이라는 의미가 더 깊은 1차적으로 행운이라는 의미에 더 사용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행운점이라고
번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행운점, 포르투나라고 하는 건 나의 행운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거든. 나의 행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불행을 보여줄 수도 있는 나의 그냥 운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사실 행운점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번역어는 아니야. 그냥 뭐 구태여 번역을 운명점? 이라고 나의 운명의 지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차라리 좀 더 정확하지.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 랏 혹은 파트라고 불리우는 모이라 혹은 파르스, 뭐 그리스어는 모이라, 라틴어로는 파르스, 그런 다음에 영어로는 랏 혹은 part라고 번역이 된 이 지점들은 이렇게 막 몇백 개가 막 사용되어졌다가 몇천 년 동안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혁명이 발달되잖아. 근데 과학혁명에서 발견한 게 뭐야? 어? 천동설, 점성학에서는 뭘 믿어? 천동설을 믿잖아. 그치? 그런데 과학혁명에서 뭘 발견했어? 지동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면서 점성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15세기쯤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야, 점성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케플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어 이제 천동설이 잘못된 거를 과학이 증명해 놨잖아.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틀린 과학에 기반해서 하는 게 점성하니까 너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성학이 그때부터 과학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점성가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최대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저 과학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점성학을 접근하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 솔직히 말을 해서 점성학에서 있는 저 토목화테 금수달 별들을 가지고 점치는 건 그래도 눈에 보이고 관측이 가능하고 어디로 언제 움직이 공전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산이 가능한 지점들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방금 말을 해줬던 낫이나 뭐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점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그러한 검증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야, 뭐 이거 파트, 랏 이런 부분 눈에 보이는데도 아니잖아. 적어도 뭐 그래 태양, 달, 뭐 별들은 눈에 보여고 실제로 있다고 해. 근데 이런 랏 가지고 뭐 운명의 랏, 뭐 이런 거 뭐 part of spirit, part of fortune, 뭐 part of diamond, part of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본다고? 이건 존재하지도 않는 밤하늘에 있지도 않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너무 좀 미신적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니까 15세기, 14세기, 15세기부터 점성가들이 랏이라는 거를 거의 다 대부분 폐기를 시켜. 그래서 이제 16세기 점성가였던 윌리엄 릴리 정도 오면은 랏들을 거의 많이 안 사용하게 되고 포르투나 정도. 왜냐면은 점성학의 2000년 역사에서 그래도 포르투나만큼은 가장 검증되었고 모든 점성가들이 사용하였고 모든 점성가들이 중요시 보았고 점성학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질 수 관측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폐기를 못하는 거지. 어. 그래서 윌리엄 릴리 시대쯤에 오게 될 때부터는 그 과거 이전에 점성 사조에서 헬레니즘이나 중세 시대만큼은 랏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포르투나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아무리 공격받아도 포르투나 정도는 버릴 수가 없어서 포르투나 정도 보고 그리고 점차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랏은 많이 안 보고 포르투나 하나 정도 보는 그런 사조가 이렇게 좀 변하게 된 게 있지. 근데 랏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하늘의 지점이란 말이야. 왜냐면은 솔직히 따지고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용두나 용미, 눈에 보이는 지점들이야 점성학에서? 눈에 보이는 지점들은 아니야.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태양과 달이 붙으면은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랏이라고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천체들은 아니고 수학적으로 계산에는 도출된 부분이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봐. 응? 예를 들어서 아까 말을 했듯이 결혼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뭐 디센던트 결혼의 지점에서 금성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어세너 도출시킨다. 형이상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 왜 그러냐면은
나의 그 결혼의 지점인 디센던트에서 결혼의 지점인 금성까지의 그 거리, 그 간격, 그 관계성이 그 길이, 그 거기까지 떠오르는 시간, 그 별들이 운행해야 되는 그 시간, 그 경도의 거리, 그 거리가 나에게 운명적인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랏이라고 한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천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따지고 보자고 한다면은 이거는 근거가 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천체 안에서 검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점성학에서 말하는 랏이나 뭐 파트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행운점, 혹은 행운점을 잘못 번역된 이 단어, 혹은 포르투나라고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 물론 눈에 보이는 지점은 아니야. 그러나 생각을 해봐. 태양과 달 간에 예를 들어 뭐 포르투나라고 한다면 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어센던트 바로 모든 것이 이제 떠오르는 동쪽 지평선 바로 나 자신 거기서부터 도출을 하는 거리잖아. 근데 이 관계성에 의미가 있다고. 왜냐면 태양이라고 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운이라고 한다는 게 뭐야? 나의 운.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나쁠지 사고수가 있을지 돈은 잘 벌지 건강할지 내가 오래 살지 짧게 나의 운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태양, 달, 어머니, 아버지 시작하잖아. 태양으로부터 만물이 기운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얻잖아. 그래서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기운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내가 열심히 사느냐, 의욕적으로 사느냐, 그 에너지를 잘 써가지고 성공을 하느냐, 출세를 사느냐, 평범하게 사느냐, 건강한가, 내가 활력이 넘치나, 정력적인가,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많은가, 나의 영적인, 에너지적인, 기운적인 거를 보여주고, 달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교, 그런 다음에 그 밀물과 썰물, 이런 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체질, 우리의 육신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 몸이. 달이 우리 물, 조수간만의 차이를 관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의 자궁, 우린 다 물로부터 왔잖아. 우리의 육신은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뇌는 어떻고, 또 우리 몸에도 물이 있잖아. 우리 호르몬. 그 호르몬이 조수간만의 차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잖아. 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어떻고 그날그날의 기분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말하는 우리의 육신과 감정과 마음 상태와 태양이 말하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기운과 에너지와 이 관계성을 말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르투나라고 한다면은 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나의 육신에서 나의 영까지의 거리.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 왜냐면은 보름달이냐, 결국 태양과 달의 거리가 뭐야? 보름달이냐, 반달이냐, 초승달이냐, 금음달이냐. 그럼 사람도 금음달에 태어난 사람 성격 다르고, 초승달에 태어난 사람 성격 다르고, 만월에 태어난 사람 성격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 현실에서도 자연 세계를 봐도 이제 뭐 초승달, 금은달, 뭐 만월 이거에 따라서 또 조수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 밀물이냐, 썰물이냐,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느냐, 비구름이 얼마나 강하게 해느냐, 이 땅 위의 습도는 어떠한가, 이게 다 그 관계성으로 정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가 그 관계성을 찾아서 나의 생명과 생명, 내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달 거리를 구해서 그래서 어센던트 바로 모든 것이 탄생하고 떠오르는 동쪽 지평선 나 자신의 시작점인 어센던트로부터 그 거리만큼을 가면은 그게 바로 나의 운, 나의 생명, 나의 태양과 달을 합쳐놓은 그게 나의 운명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나 같은 경우나 또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그 다른 랏들 같은 경우에도 눈으로 관측되는 지점은 아니지만은 형이상학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앞뒤가 맞는 소리다 이거지. Metaphysically, it's logically sound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성학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도출됐지만 형이상학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것이 분명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랏을 사용하는 거야. 그게 랏을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야.